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의 대형 증권사 미즈호 들어보셨죠? 미즈호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살짝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목표 주가는 내렸는데 여전히 테슬라를 아웃퍼폼 등급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 평균보다 더 잘할 거라는 의미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11월 26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미즈호의 애널리스트 BJ 라켓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485달러에서 475달러로 10달러 낮췄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아웃퍼폼 등급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개의 시장,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미국은 테슬라 3분기 2025년 매출의 약 37%를 차지하는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또 34%를 차지해요. 이 두 나라가 테슬라 전체 매출의 70%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시장에서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건 테슬라한테는 진짜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 이야기가 좀 심각한데요. 미즈호는 중국 정부가 2026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무려 50%나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절반을 뚝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인센티브가 축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보조금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테슬라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미즈호는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테슬라의 2026년 차량 인도 대수를 175만 대로 예상했어요. 그리고 2027년에는 200만 대로 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시장 전체의 평균 예상치보다 살짝 낮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2026년에 182만 대, 2027년에는 215만 대를 예상하거든요. 미즈호는 시장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 거죠. 2026년에는 시장 예상보다 약 7만 대 적게, 2027년에는 15만 대 적게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미즈호는 목표 주가를 낮췄지만 완전히 비관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즈호가 주목하는 세 가지 성장 동력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FSD 버전 14의 확대 보급이에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차량에 적용되고 실제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는 전망이죠. 이건 테슬라한테는 엄청난 수익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로보택시 서비스의 확장이에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인데 이게 상용화되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에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우버나 리프트처럼 말이죠. 근데 차이점은 운전자가 없다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옵티머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엄청 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다양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용화되면 로봇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즈호는 이 세 가지가 2027년까지 테슬라의 장기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미즈호는 2026년에 전기차 시장이 좀 힘들 거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485달러에서 475달러로 살짝 내렸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세 가지 무기로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BJ 라켓씨가 직접 쓴 리포트 내용도 한번 볼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테슬라의 추정치와 목표 주가를 475달러로 낮춥니다. 2026년에 전기 배터리차, 그러니까 BEV 시장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6년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테슬라 3분기 2025년 매출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50% 정도 줄일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테슬라 3분기 2025년 매출의 34%를 차지하죠. 이런 변화들이 전기차 인도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서 말해요. 우리는 테슬라의 2026년과 2027년 인도 대수를 각각 175만 대와 200만 대로 예상합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182만 대와 215만 대보다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성장 동력을 보고 있습니다. FSD 버전 14의 자율주행 기술 채택, 로보택시 출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2027년까지 테슬라의 강점을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주호가 진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기적인 위험 요소는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살짝 낮췄지만 여전히 사세요 라고 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걸 좀 더 파고들어 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테슬라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미국 상황부터 볼게요. 미국은 지금까지 전기차 구매자들한테 세금 감면 혜택을 엄청 많이 줬어요. 전기차를 사면 최대 7,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이런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특히 2026년부터는 이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사는 게 갑자기 비싸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5만 달러짜리 차를 세금 공제 받아서 42,500달러에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만 달러 그대로 내야 하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더 심각해요. 중국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해서 보조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미즈호는 중국이 2026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50%나 삭감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특히 중국 시장에 엄청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 시장에서 각각 37%와 34%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두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체 매출과 수익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즈호가 인도 대수를 시장 예상보다 낮게 잡은 거고 목표 주가도 살짝 낮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즈호가 완전히 비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BJ 라켓이는 리포트에서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문제로 압박이 있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은 여전히 매우 설득력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지만 테슬라가 가진 기술력과 미래 비전은 여전히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테슬라의 장기 성장 동력으로 미즈호가 꼽은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4, 그러니까 FSD V14 사요. 이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데요.
버전 14가 나오면서 성능이 엄청 좋아졌대요.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점점 더 많은 차량에 탑재되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판매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지금 테슬라는 FSD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한 달에 $199를 받거든요. 만약 수백만 명이 이걸 구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한번 개발해 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두 번째, 로보택시 서비스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인데 이게 상용화되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로보택시가 시작되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버처럼 말이죠. 근데 우버는 운전자한테 돈을 줘야 하잖아요. 테슬라는 운전자가 없어요. 차가 알아서 손님을 태우고 다니니까 마진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미즈호는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2027년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이거는 좀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진짜 진지하게 밀고 있어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공장에서 조립 작업도 하고 집에서 청소나 요리도 하고 심지어 노인 돌봄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용화되면 로봇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 2027년쯤에는 실제로 판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미즈오는 이 세 가지가 테슬라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 삭감 때문에 테슬라가 좀 힘들 수 있어요. 2026년 인도 대수가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즈오도 목표 주가를 살짝 내렸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봇택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술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회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고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어떠셨나요? 테슬라는 정말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문제 같은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회사라는 게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미즈오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이러브나인이 정말 감사하게 읽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